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조치 중에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심검문, 그리고 분사기 등의 사용 및 무기의 사용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고요. 다음 분사기 등의 사용은 10조의 3, 무기의 사용은 10조의 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법전을 펴시고요. 경직법 제10조의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 3 1항입니다. 분사기 등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여기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첫 번째 요건이고요. 또는입니다. 또는 불법 집회, 불법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위해 발생 억제라는 두 번째 요건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밑줄 그시고요. 이건 당연히 경찰 비례 원칙, 비례성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분사기 등의 사용,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 핵심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의 문제가 될 겁니다. 기억들 나시죠? 우리 경찰법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요?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우리 총론에서 배운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경찰법에서 우리가 주되게 논의하는 것은 바로 작용법적인 측면, 실제법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은 경찰권 발동이 위법해지는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분사기 등의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분사기 등의 사용도 어떤 경우에 분사기 사용이 위법해질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논의가 핵심이 되겠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라고 하고 있는데 비례성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사기 등에서 등이 바로 최루탄이 되는 거예요. 등이 최루탄, 최루탄 사용을 말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먼저 분사기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조의 3에 있는 분사기 등이죠. 의는 일시적으로 신체, 정신, 기능 장애를 주는 기구를 말한다. 이건 간단히 말하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 간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사기라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군대에서 우리 화생방 훈련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생방 훈련. 우리 이제 화생방 훈련을 했을 때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생방 훈련에서 그때 이제 그 공간 안에다가 무슨 이상한 건물 같은 데 집어넣죠. 거기다가 뿌려놓은 CS탄보다 이 분사기 등 안에 들어있는 이제 CS 가루의 그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훨씬 더 침입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CS 가루를 사용합니다. CS 가루를. 그래서 이 CS 가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물 콧물 질질 짜고 그다음에 정신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시위 해산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기도 했지만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누구나 데모를 했었어요. 데모를 하지 않으면 이제 매국노가 되던 시절이었고 또 이제 하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뭐를 많이 경험해요? 이 최루탄을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등입니다. 등. 분사기 등의 등. 그렇죠?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신교대에서 화생방 훈련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니까 눈물 콧물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에 있다가 막 일어나 앉아 그러면 일어나 앉히고 옆에 애들이 제대로 안 해서 늦게 나가는 게 그냥 좀 짜증이 날 뿐이죠. 이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면 이제 최루탄 쏘죠? 최루탄 쐈을 때 여기 살아남는 방법이죠. 살아남는 방법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저도 이제 1학년 때 그걸 처음 느꼈는데요. 누님들이, 그죠? 여자 선배들이 주머니에다가 담배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누나들 담배 피십니까? 근데 안 피워서 안 될 건 없지만, 피시는군요. 역시 운동권 선배들은 다 피시나 봅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저한테 이제 최루탄을 딱 쐈는데, 처음 맞아갖고, 막 콜록콜록 미칠 것 같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담배를 다 꺼내갖고, 저한테 이제 코에다가 담배의 그 연기를 후, 이렇게 불어주시는 거야. 후 불어줬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사내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맑은 공기가 있는가. 이게, CS 가루를 중화시키고 있구나.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이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인데요.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합니다. 2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먼저 여러분 교재에 제가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를 박스에 제시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익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비의 종류가 나오죠. 1호, 2호, 3호에서 1호는 경찰 장구, 그 다음에 2호는 무기, 3호는 분사기, 최루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장구에 이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 다른 건 다 봤는데, 테이저건 뭐 이런 것도 다 봤는데, 이 전자방패는 제가 못 봤네요. 전자방패는 어떤 건가요? 방패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 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도검. 좀 제일 약한 게 도검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 있는 무기의 사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이 경직법이나 이 경찰장비 사용 기준에 있는 무기에는 두 개가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 화기고 하나는 공용 화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용 화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권총이나 소총, 도검 이런 거 이제 개인 화기로 분류를 하고 유탄 발사기, 박격포 이거 군대에서 보던 건데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공용 화기죠. 이제 수류탄 뭐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한데 크레모아가 또 크레모아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크레모아. 크레모아도 제 신고할 때 처음 보고 놀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다른 산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은폐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뭐 매복하듯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저쪽 산에다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이쪽 산에서 이렇게 딱 눌렀더니 이쪽 산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와, 크레모아는 정말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용 화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건 3호입니다. 3호 분사기, 최루탄. 여기서 이제 분사기하고 이제 우리 경직법에 보면 등이었죠? 등이 최루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분사기까지 포함되는 게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총 그러면 이 가스 발사총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분사기. 그 다음에 이제 최루탄이 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찰 장비 사용 규정 봤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도해식 체계도 다시 넘어갑니다. 종류에 보시게 되면 분사기 등의 종류죠. 분사기, 양가로 2번, 최루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기 방금 보신 대로 근접 분사기하고 가스 분사기, 그 다음에 가스 발사총 여기까지고요. 최루탄은 최루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접 분사기가 뭐냐? 근접 분사기. 근접 분사기는 이제 이건 일명 칙칙이죠. 일명 칙칙이. 칙칙이.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처음 들어오고 그때쯤이었나요? 쇠고기, 반대 이렇게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나가셨던 분들. 저도 이제 나가고 싶었는데, 저의 정치적 성향이 조금 드러나나요? 그런데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당시 좀 강의하느라고 못 가봤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빠졌더라고요, 수업에. 그래서 이런 불성실한 놈들 그랬더니 거기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칙칙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우리 소화기 같이 생긴 건데, 소화기, 조그만 소화기, 미니 소화기, 이게 동그랗게 돼. 그 소화기처럼 이 칙칙이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죠? 빨간색 요만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바퀴벌레 잡는 레이드, 레이드처럼 이렇게 누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전투경찰대에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죠. 이제, 이경, 1경 이런 친구들이 앞에 막고 있으면, 뒤에 있는 이제 상경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예요? 그 칙칙이를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시위대, 이렇게 쏩니다. 빨간색을. 죽습니다. 네, 그죠. 이거 맞으면 기절해버려요. 완전,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97년도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오늘 딴 얘기 많이 하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나, 김영삼 정권 말기였습니다. 김현철 씨 사건 막 터지고 그럴 때, 이제, 정권 말기에 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아시는 대로, 안암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4월달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해요. 4.18 마라톤이라고, 4.19의 주역은 고대생이다. 막 이러면서, 이게 원래는 이제 경찰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에 따라 못 나가게 하시는 거죠. 못 나가게 해갖고 이제 예비군들이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있는데 예비군 선배님들이 대문 닫아라, 정문 닫아라. 우리가 나가 있겠다. 이거 하러 나가는 거죠. 이거 하러, 그죠? 군대에서도 이거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하러 나가는데 이 칙칙이를 맞은 거예요, 형들이. 근데 우리가 정문을 닫아놨단 말이죠. 정문을 닫아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배수중 쳐달라고 했는데, 와, 신기한 게, 지금은 이제 저희 학교에 정문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정문이 요새처럼 있었는데, 그 높은 정문을 다
타고 다, 순식간에 넘보신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역시 예비군은, 슈퍼맨이시군요. 그랬더니, 야, 맞아봐. 죽을 것 같아.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겼어. 그래서, 1993년도 8월부터 이 칙칙이가, 지금 이제, 일명 칙칙이고, 이제 근접 분사기죠. 근접 분사기가 이제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 분사기가 있죠. 가스 분사기.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총은 이제 가스총, 가스 발사총이고 가스 분사기는 또 뭔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로 넘기세요. 가스 분사기는 뭐냐면 이거 총같이 생겼어요. 총같이. 그러니까 권총, 우리 군대에서 보던 권총,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그게 이제 리볼버형 가스 분사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액상이 있고 분말이 있어요. 그렇죠? 액체 분사용 가스 분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분말 분사용 표현이 힘드네요. 분말 분사용 가스 분사기가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식인데, 진짜 권총처럼 생긴 게 리볼버형 가스 분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말 분사형 및 액체 분사형은,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장난감 총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 가스 분사기가 언젠가부터 이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 또는 파출소에 들어와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분사기를 좀 더 경찰에서 강화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얼마 나가냐면 2, 3m 나가는 정도.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 리볼버형은요. 권총처럼 생겼단 말이죠. 이거는 멀리는 나가는데 그 안에 탑재되는 가스 양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분말이나 액체 분사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가스는 좀 많아요. CS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만 이건 뭐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죠. 바람 불면. 근데 이 2, 3m밖에 안 가는데 지금 이제 한 4m에서 6m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총같이 생긴 겁니다. 가스 분사기는 총같이. 그 호신용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게 바로 가스총이 아니고 그게 가스 분사기예요. 가스 분사기. 그다음에 가스 발사총. 가스 발사총 요게 중요하죠. 우리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가스 발사총이고요. 요건 이제 가스총입니다. 가스총. 일반적으로 가스총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경찰 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그 요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12조 1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12조 1항 로마자 6번에 있네요. 로마자 6번에 박스에 보시면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조 1항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파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3개 등장했습니다. 요건 3개입니다. 여기서는 분사기 사용, 불심 검문, 무기 사용 이와 같이 표준화된 유형 조치 이쪽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요건 검토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요건 검토. 그래서 요건이 3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역시 또 필요성 원칙이죠.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저 이거 많이 봤는데 1m 이내에서 발사하는 거. 가스총이 아니죠. 그건 직직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1m 이내 거리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도의식 책에 들어와 보시면요. 가스총 사용 요건 및 가스총 사용 한계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총 사용 요건 보시면요. 방금 우리 읽은 대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그다음 생명 신체 방호, 그다음 공무집행 항거 억제. 이게 이제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지만 가스총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용 한계 보시면 이렇게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례성 원칙 가스총 사용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가스총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 정도 문제예요. 정도. 그래서 최소 침해 수단만큼만 사용해야 된다. 필요한 한도 내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발사거리는 1m 이내에서 안 되고 안면 발사 안 된다.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면 안 된다. 이게 가스총 사용 요건과 가스총 사용 한계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을 근거로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나온다면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을 줄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경직법 10조의 3에 보시면 분사기 등 사용의 요건이 뭐였냐면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랑 불법 집회 불법 시위였어요. 지금 여긴 요건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사기의 일종인데 가스총이 근데 요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직법은 법률이고 이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하위법이에요? 여러분 판례도 시행령은 법으로 보죠? 그러면 이거 법 맞고요. 시행령 대통령령 법 맞고요. 어느 게 하위법이에요?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의 하위법이죠. 그럼 뭘 적용시킵니까? 하위법 적용 우선 원칙에 따라서 하위법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분사기 등 중에서도 가스총 관련돼서는 경직법 10조의 3에 있는 요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에 있는 요건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뭐 별거 없고요. 그다음 이제 최루탄 보도록 합니다. 최루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수단이 바로 최루탄이다.
근데 이제 이게 눈물만 주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콧물도 주체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토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이 최루탄의 사용 목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근데 이제 콧물도 주체할 수 없다는 점. 그죠? 그다음에 최루탄 사용 요건, 그다음 최루탄 사용 한계도 우리가 또 봐야겠죠. 왜? 여기 요건 흠결이나 한계 위반이 존재하면 그 최루탄 사용이나 가스총 사용 위법해질 테니까요. 근데 경찰 장비 사용 규정에는요, 최루탄 사용 요건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럼 뭘 적용시켜야 돼요? 네, 상위법, 법률 적용시킵니다. 법률. 경직법 10조의 3에 있는 요건. 첫 번째, 범인의 도주, 체포 도주 방지, 체포 도주 방지하고 불법 집회, 불법 시위. 이게 이제 최루탄의 사용 요건이 되겠죠. 요거는 경직법이 적용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경찰 장비 사용 규정에 한계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장비 사용 규정 12조 2항 보도록 합니다. 12조 2항. 최루탄 부분의 밑에 박스에 있죠. 교재. 2항에 보시면 이제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되고, 가스차, 사수차 또는 특수 진압차에 있는 최루탄 발사대, 특수 진압차에 있는 최루탄 발사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루탄 사용의 한계죠. 이거는 경직법이 아니라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사기를 사용할 때, 이 발사기는 또 뭐냐? 발사기. 저거 아니죠. 그쵸? 우리, 해변가 놀러가서 축복, 이렇게, 축복이래요. 축복은 이제 교회에서 축복을 하는 거고, 폭죽 터뜨릴 때 이거 아니고요. 이 발사기는 총입니다, 총. 이렇게 총같이 생겼어요, 총. 이렇게 빵 쏘는 건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군대에 있던 이제 유탄 발사기,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탄 발사기처럼 생겼는데,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은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직격탄이라고 부르면 직격탄.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랄탄, 사과탄 이런 게 있었어요. 지랄탄, 최루탄이 지랄같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지랄탄이라고 그랬고, 사과탄은 좀 특이합니다. 이 발사기가 원래 이제 총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은 최루탄인데 사과탄은 정말 사과처럼 생겼어요. 사과처럼. 이 사과처럼 생긴 걸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사복 체포조. 일명 백골탄이죠. 일명 백골탄. 사복 체포조가 그 사과탄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사과탄을. 근데 이 사과탄에는 일반적인 이 발사기에 있는 최루탄의 CS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탄 터지면서 파편들이 날아가는 좀 위험이 좀 있었어요. 이 사과탄 이렇게 던지는 수류탄 같이 생긴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발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뭘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직격탄을 쏘면 안 된다. 이게 그 연세대 이한열 씨가 이 직격탄에 맞아서 죽었던 거죠. 그죠? 그 연대 앞에서 이거 판례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국가배상 얘기할 때 이한열 씨 사건 많이 얘기하죠. 무슨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국가배상에 있어서는 그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다. 과실이라는 것 자체도 조직 과실 이론에 따라서 조직 전체의 과실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관장을 가해 공무원으로 의지하도록 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한열 씨 사건에서 이 직격탄을 쐈어요. 발사기를.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이한열 씨 머리에다가 바로 쐈죠. 최루탄 발사기를. 그게 날라가 이한열 씨 머리를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직격탄이라고 했는데 직격탄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30도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쏘면은 한 80m에서 120m 정도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CS 가루가 터지는 건데 정면으로 쏴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30도입니다. 그다음에 최루탄 발사대 이거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 말하는 거 페퍼포구 뭐 이런 거죠. 페퍼포구 이렇게 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세요. 광주 민사지법 판례죠. 전투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하여 최루탄을 발사할 경우에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루탄을 발사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루탄이 날아가서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입혀서 안 되는 거고 30도 15도 각도를 유지해서 위에서 가스를 뿌리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거리에 있는 시위대를 향해 직접 최루탄을 발사한 잘못으로
이게 이제 일명 직격탄 발사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렇다면 전투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직격탄 발사는 발사각 30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루탄 발사, 최루탄 사용의 한계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판례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래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경찰 장비 사용 규정 2조에 따른 경찰 장비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무기, 분사기 등 경찰 장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는 우리 본대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가 포함되어 있고 공용화기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다음 테마 무기에 사용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본래적 의미의 무기는 여기에는 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분사기 등은 이제 분사기가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정, 그다음에 최루탄 이게 등이고요. 경찰정은 이제 수갑포 등, 경찰봉, 전자충격기, 방패 이런 게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앞에서 뭐 저 기억에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그냥 과실에 가면은 선배들이 나가자 그러면 그래요? 나가면 뭐예요? 끝나고 술 사줄게? 오케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나갔는데, 그날따라 긴장감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맨 앞에 섰어요. 학년이 얼마 안 되니까. 맨 앞에 서라고 하죠. 섰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전투경찰 학생들이랑, 이제 그 친구들도 학생들이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좀 과격해진 거예요, 서로. 과격해져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죽었으면 여기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앞에 있는 전투경찰 분이 방패를 제 가슴팍에다가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팍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옷을 벗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쫙 피멍이 된 겁니다. 갈비뼈 날아갈 뻔했죠. 그대로 죽을 뻔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구해줬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기 사용에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무기라는 것은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질상 무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 살상 용도로 만들어진 제작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개인화기, 공용화기고요. 그다음 용법상 무기는 뭐냐면 그 용도에 따라서 사람 살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용법상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분사기 등이나 분사기도 아까 이제 본대로 이한열 씨 사건 이렇게 보듯이 최루탄 발사기를 이렇게 들이대고 쏴버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패도 마찬가지로 방패로 찍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분사기 등이나 경찰 장구도 용법상 무기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의 무기, 법상 무기는 본래적 의미의 무기입니다. 위에 있는 무기에만 해당한다 이거고요. 그다음 우측 상단 가시게 되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법적 성질 검토를 해야 되죠. 법적 성질. 분사기 등의 사용은 이건 경찰상 즉시 강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을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전사 갑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이 종묘공원에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관철하기 위해 집시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거친 적법한 시위를 개최하였다. 시위 도중에 회사 측의 반대가 완강하고 서울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시위대는 곧 과격해졌고 갑을 포함한 몇몇 운전사는 부근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회사 택시를 끌고 와 도로를 점거하여 종로 일대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갑은 가정용 택시기사입니다. 갑이 가정용 LPG 가스통을 틀어놓은 채 자기 손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언제라도 가스통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 정은 시위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최루탄 사용 요건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적법한 집회 시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위법한 시위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박스를 제시한 게 있을 겁니다. 교재에 있는 박스 보시면 불법 집회, 불법 시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에 보시면 4가 왜 위에 있고 아래도 있지? 4항을 보시게 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조치라는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작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폭발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스통이라는 폭발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위 행위는 어떻게 돼요? 집시법 16조 4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위법한 불법 시위가 돼버리죠.
또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34조가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34조 보시면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 택시를 끌고 와 도로를 점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34조 위반에 따른 또 다른 불법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불법 시위가 된 거예요. 불법 시위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제가 읽어드린 사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불법 시위가 됐고 그로 인해서 경찰관 자신 및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현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최루탄 사용의 요건이 인정이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인명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위 진압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종로경찰서장 정은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 진압을 시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루탄을 사용해서 시위 진압을 사용했다. 이게 바로 최루탄 사용 요건에 대해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루탄 사용 요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적 성질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재 로마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즉시강제 요건이 있죠. 즉시강제 요건. 아래 보시면 첫 번째, 목전에 닥친 급박한 경찰상 장애 제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세 번째, 성질상 의무 부과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즉시강제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무기 사용이나 분사기 등 사용은 다 즉시강제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가스통이 언제 터질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목전에 닥친 상황은 뭐냐면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친 개 광견의 가로배입니다. 바로 쏴주게 됩니다. 미친 개는 주인 불러갖고 의무 부과하고 뭐고 할 시간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상 의무 부과 못하는 건 뭐예요? 포르노 비디오입니다. 포르노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판매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판매하지 마시오라고 의무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얘 딴 데 가서 팝니다. 그죠?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이런 경우인데 지금 가스통 라이터 들고 터뜨리겠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스통은 미친 개입니다. 가스통은 미친 개예요. 왜? 가스통은요 터지면요 미친 개가 무는 것만큼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 개랑 똑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최루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식 체계도에서 최루탄 분사기 등의 사용은 즉시강제다. 그 다음 이제 앞에서 우리 즉시강제에서 배운 대로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사실행위에서 배웠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실행위인데 그것이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뭘 집행하는 거죠?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3이라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여기 저항하면 안 되죠? 강제 철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들어가게 되면 저항하면 안 됩니다. 수인 의무를 부과하죠. 행정행위로서의 수인 하명과 그 다음에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죠. 합성행위입니다. 여기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3, 1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죠.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도의식 체계를 통해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은 분사기 등의 사용의 문제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판단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사기와 등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분사기 중에서는 근접 분사기나 가스 분사기가 아니라 가스 발사총 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최루탄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스 발사총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면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제압을 할 때 그때 가스 발사총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최루탄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항상 집회나 시위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때 가스 발사총의 사용 요건과 한계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되고 최루탄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스 발사총에 대한 문제는 하위법인 경찰장비 사용 규정을 근거로 요건과 한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최루탄에 대한 문제는 경직법 10조의 3, 1항을 근거로 요건을 판단하시고 그다음 경찰장비 사용 규정 12조 2항을 근거로 한계 논의를 끌어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경찰 처분으로서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분의 위법성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체 절차 형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내용상 위법성, 요건과 한계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응하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교재를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의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이게 이제 분사 기등 사용의 요건 중에 첫 번째, 불법 집회, 불법 시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목적, 두 번째 요건, 최로 작용제 분사기, 여기까지 분사기, 최루탄 등 사용할 수 있는 실력 행사 방법. 이거보다 더 강한 실력 행사 방법은 무기 사용입니다. 예, 경찰 장비 사용 규정 2조는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3호. 그 다음 법적 근거는 경직법 10조의 3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요. 밑에 있는 박스는 특히나 최루탄 사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옆에다 최루탄 사용이라고 써놓으시고, 최루탄 사용의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요건인 불법 집회, 불법 시위, 이 부분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경찰관 즉시강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이 중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즉시강제로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로마자 4분의 2조 법적 성질은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하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가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구별 개념, 분사기 등은 일시적으로 신체 정신적 기능 장애를 주는 최루 효과입니다. 시에스타인이죠. 그죠? 그런데 무기는 사람 살상 용도로 밑줄 그세요. 제작입니다. 제작. 무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기는 살상 용도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질상 무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박스에 용법상 무기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학상 무기에는 용법상 무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정법상 무기는 성질상 무기만 말한다. 그 다음 로마자 6번에 분사기 등 사용 요건 및 한계. 우선 경찰장비 사용 규정 3조에 보시게 되면 경찰장비 사용 전반에 있어서의 비례성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제가 왜 포함시켜야 되었냐면, 분사기 등 사용의 핵심은 항상 비례원칙 위반 문제예요. 비례원칙 위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례원칙을 조금 더 각인하시라고 경찰장비 사용 규정 3조를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가스발사총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최루탄이 2번이죠. 문제는 이 두 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가스발사총 사용 요건 3개 있는데, 이건 밑에 있는 박스, 경찰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에 있는 요건 3개를 도출한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하위법 적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하위법 적용. 경직법 10조의 3이 아니라 경찰장비 사용 규정 12조 1항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 한계도 역시 그냥 12조 1항에서 도출한 겁니다. 최소 침해 원칙, 비례성 원칙이고 1m 안면 발사 금지입니다. 안면 발사. 이런 상황 발생은 무조건 위법, 국가배상 가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최루탄 넘어가시고, 최루탄의 사용 요건은 옆에 써놓으시고 법률입니다. 경직법 10조의 3 1항이었습니다. 요건. 하위법 적용 X입니다. 하위법 없습니다. 한계는 하위법인 경찰장비 사용 규정 12조 2항 적용시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됩니다. 발사기는 30도, 발사대는 15도였습니다. 판례 우리 아까 확인했었고요. 사후 조치는 큰 의미 없습니다. 분사기 등 사용한 다음에 보고하고 기록 보관해라. 그 다음 분사기 사용으로 인해서 부상자 발생했을 때는 긴급 조치하라.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문제랑은 큰 관련 없습니다. 로마자 8번의 권리구제 넘어가시게 되면 항고소송 보도록 합니다. 분사기 사용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상 대상 적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협의의 소익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경우가 뭐뭐 있었죠?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처분의 효력 소멸. 그 다음에 이익침해 상황 해소. 그 다음에 원상회복 불가. 이거였죠. 여기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입니다. 어떻게 돼요? 가스통 빵! 발사되는 순간 처분이었는데, 발사되고 나서 처분의 효력 소멸. 이거죠. 처분의 효력 소멸. 그 집행 행위가 살아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수인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분사기 등 사용,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때문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 안 됩니다. 처분의 효력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불심 검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법 영역에서 경찰 처분, 경찰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은 항상 2차적 권리구제, 국가배상이 핵심입니다. 국가배상. 국가배상 보시게 되면 위법한 분사기 등 사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전투경찰이 위에 있던 그 판례입니다. 판례. 근거리에서 직격탄을 발사했다면 그렇다면 배상 책임 인정된다. 국가배상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손실보상,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뭐예요? 상대방이 그와 같은 도로교통상의 위해,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킨 경찰 책임자라면, 경찰 책임자한테는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이니까. 근데 경찰 비책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손실보상은 그닥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으로 권리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분사기 등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사기 등 사용에 대한 문제는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동영상을 보실 때 이거 보고
바로 연결해서 무기 사용을 꼭 보세요. 그래서 분사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기 사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시험에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피곤하셔도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오신 다음에 무기 사용도 보고 나서 쉬세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시든 뉴스를 보시든 보고 나서 무기 사용까지 공부하고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사기 사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